어제 입체완지 있었죠. 입체완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받아야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기억하라. 정비법 펼쳐 보시오요. 교과서 25페이지 있죠, 이거. 요 25페이지 채권 4개 비교한 거 있죠. 매년 2개 나와요. 안 나온 걸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놨을까요? 매년 여기서 최소 한 개, 2개 나와요. 작년도 2개 나왔는데. 그 왜냐하면 시설 채권 같은 거는 매수 청구할 때 꼭 한 줄 언급되니까 통째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토지상환 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상환사채는 자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작년에 주택상환사채 나왔고 도시개발 채권 나왔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도 그렇고. 26페이지를 보면 정비사업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짠다라고. 일단 도시정비법은 진짜로 절차를 딱 잡아놓고 그 안에 낀가 넣으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사실은. 그러자고 보통은 선생들이 PPT로 요새 강의를 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단편 공부를 하니까 도대체 힘든 거야, 자꾸. 왜 이 자리에 얘가 왜 나오는지 이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10년 단위의 정비기본계획 짠다. 자, 이런 건 뭐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몇 년 단위로? 10년.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우리 어제 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얘기 다 했지요. 얘하고 또 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또 성장관리계획, 또 요 정비계획 여기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도 어디 비스무리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0년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맞춰서 각 구별로 정비 계획을 짠다니까. 지금 여기는 없는데 얘가 주로 나오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정비 계획 쪽에는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너무 법이 복잡하게 돼 있거든, 사실은. 이해를 못 해요, 출제한 사람들. 왜? 우리는 1년 12달 내내 하니까. 근데 출제위원들이 그게 아니죠. 특히 공법은 그야말로 대학 전공으로 복과대학으로 보면 얘가 세상에 부동산 공법인데 농지법도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산 학과에서 농지법 가르칠까? 안 가르치지. 전공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도 따로 해요, 또. 건축은 또 건축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다 다른 걸 모아서 시험을 6개를 내니까. 도시정비법 요거는 정말 어디서 애매한 내용이거든,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정비기본계획 짜고 정비계획 짜는데 얘는 아주 요상꾸리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 앞만 봐도 얘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구역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자, 재밌는 게 어제 지구단위 계획 배웠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간단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 도시지역으로 이건 필요 없지. 왜냐하면 노불량한 아파트 건축물 철거하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엔 지어진 게 없을 거 아니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용도지역 배울 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 했잖아, 어제. 녹지나 도시 외 지역은 아파트 못 짓잖아.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제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이건 도시지역 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도시지역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요 정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지구단위 배울 때 정택이 10년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거 얼마나 웃기는 조문이냐고. 필요 없지. 정비구역 지정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년 경과된 것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있을 필요가 없지. 왜? 정비구역이 이 법에 따라 지정되면 그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뭐 들라고 국토법에서 따로 지정해요. 이제 이해가 좀 가요? 말도 안 된다는 게? 근데 시험을 내니까 바보들이 내면 바보들에 맞춰서 시험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 아, 그렇지. 이 세 가지가 자, 여기서 왜 나 같은 도시 저수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어 집을 과도하게 밀집하고 그건 무슨 사업? 그렇지, 그렇지. 걔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해졌냐고. 그러죠? 단어 하나도 못 외우던 여러분들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할 수 있나요? 조합 설립하나? 못하지. 도시 저수도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무슨 조합이냐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하고 땡이지. 시장군수 등이나 LH 등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그렇죠? 재개발. 이거 펼쳐놔야 되니까.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 놓고 볼 때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면 무슨 사업일까요? 앞에 다 빼고 중요한 것만 해요. 그래서 이 재개발은 항상 머릿속에 원래 재개발이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로 나눠졌었어요. 옛날에 재개발의 종류가 세 가지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정비사업이 세 가지라고 배우잖아요, 지금. 한 6년 전에는 정비사업이 6개였어요. 얼마나 막 강의한 나도 헷갈렸는데, 여기 6개를 다 쓸 수도 없었어, 여기에. 6개 다 그때 어떻게 했냐.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그 공장 재개발, 또 도시환경 정비사업 해서 6개를 또 시행 방법, 시행자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차하면 나도 헷갈리고 학생들은 헷갈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미줄 친 거지, 거미줄. 근데 이게 다 줄여서 3개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주택 재개발, 얘 왜 필요하냐면 도심 재개발이 상가 재개발이 상가, 공장 재개발이 합쳤다는 얘기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재개발은 주택도 지어야 되지만 상가도 짓고 공장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으로 뭘 지어준다? 건축물이란 말 써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은 주택을 지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 둘 중에 시설이 열악하다 그러면 재개발. 그럭저럭 양호한데 노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을 때 얘를 철거하는 게 재건축이거든. 얘는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이 밀집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하면 이 재개발이거든. 재개발. 그래서 요 3개 사업이 자, 이제 각각 어떤 식으로 누가 하는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나 하고 4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세요. 수용합니다. 환지 줄게요. 관리처분계획 주택 지어줄게 하는 거 그거. 그래 얘하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시험 나와. 얘는. 그럼 저쪽으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걔들은 이 두 놈이거든. 특히 재개발.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쭉 나오는데 시행 방법 좀 이따 나오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 설립해야 되잖아. 재개발은 물론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한단 말이에요. 조합 설립할 때 그 유명한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자, 그리고 조합을 먼저 만들고, 자, 조합 이름으로 그 유명한, 아니, 사업 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라고 하고. 그래서 입에 자꾸 붙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 시행계획인가라고. 도시개발은 실시계획인가. 부처가 달라가지고 용어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거든요. 건축법은 건축허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줄여서 시행인가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요. 동네 가다 보면 축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 철거하고 건물 지어도 좋아 라고 하는 각종 그 자격을 건축 허가 받은 거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사업 시행인가 받았잖아. 사업 시행계획 만들어서 시장 운수 등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고 이렇게 됐거든 이렇게. 그러면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짓고 막 건물 짓고 할 거 아니야. 딱 밀고. 그럴 때 얘 별도로 건축허가나 뭐 저 주택번 사업계획 승인 이런 걸 따로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그렇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들어갈 때 건물도 어떤 거 지어야 되겠다, 아파트 몇 동 짓게 다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어제 얘기한 대로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들어갈 때 농지 밀어야 되겠다, 산을 깎아내야 되겠다, 건물 짓겠다 할 때 그 관련된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 때 뭐 건축에 필요한 서류, 설계도, 아파트 지을 때 필요한 서류, 뭐 대지 형질병에 필요한 서류 다 들어가야 돼. 그 안에. 그리고 인가권자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가지고 시행인가를 해줘요. 관련 부처 하나라도 브레이크 걸면 사업시행인가 못 받지. 그러겠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한 30가지 넘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표현 나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았다. 어제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 뭐 건축허가 받았다. 그 얘기는 곧 관련 부처에서 오케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라 인허가 대상이 있더라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돼. 자, 그럼 조합 설립 인가가 먼저지? 네. 사람이 먼저잖아. 조합이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조합 이름으로 재건축, 재개발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 해주세요. 이거거든. 사업시행계획 인가. 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120일 내 조합은 여러분 드디어 우리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하시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이게.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를 해주는데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할 때 짧게는 길게는 60일 이내 20일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입체 완지 있었죠? 네. 입체 완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받아요? 신청을 받아요? 신청. 그래서 신청 기간을 기억하라. 분양 신청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 어제, 그죠? 네. 30일 이상 60일이야. 이렇게 20일 연장. 20일 연장. 아파트 분양 신청하고 똑같이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조합원들 중에는 분양 신청을 이렇게 하지만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철회하고 제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고시 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 들어간다. 빈칸 그 90일이 시험에 나왔거든.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울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입으로 떠들어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머리로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뭐 대가리 따서 외운다? 대가리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대가리가 하도 많아서 네 집 대가리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감각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분양 신청했겠죠? 네. 그럼 그 유명한 분양 신청 결과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그렇지.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또 인가를 받아야 되겠지. 네. 자, 누구 찾아가냐? 자, 오늘 배우는 게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은 예외도 없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다 시장문수 등입니다. 구청장 하지 말고 시장문수 등이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다수 놈을 합친 거거든. 그냥 시장문수 등이에요.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추진인의 승인, 시장문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장문수 등, 관리처분인가, 시장문수 등, 중국인가, 시장문수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어느 놈인지 가지고 잘 안 내. 그건 주로 어디서 낼까? 각도가 다 다르다니까, 개발법에서. 왜? 도시개발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 그 시군구인가 받고 틀리지? 지정권자에게 해야 되니까. 그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에게. 그죠? 환지계획인가만 시군구. 이건 다 시장문수 등이니까 어느 놈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단 이렇게 내더라고. 시장문수 등이 아닌, 안에 지문에 답이 있어.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인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했으면 시장문수 등에게 가야지.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답이 있는 거야. 그 시장문수 등에게 가라는 얘기거든. 그럼 시장문수 등이 직접 하면 준공인가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시장문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인가 받고 그 안에 답이 있는데도 못 보는 거야. 자, 관리처분인가? 누구한테 가서? 시군구. 시군구가 아니라고. 시장문수 등. 시장문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시장문수 등에게 이제 이때 공사 들어가겠지 이제. 네. 이때 철거하잖아. 그죠? 그 기존 건축물 언제 철거하냐?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어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줄여서 관리처분인가거든. 시행계획인가 줄여서 시행인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실무에 들어갔을 때 입에서 구사가 되는 중개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니까 이게 사이즈를 못 맞춰야 돼. PPT 화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때 공사 들어가고 공사가 완료되면 자, 준공인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하고 지자체 공부 고시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이때부터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전 땅 건물을 수익할 수 없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거든. 사업 시행자 동의 받으면 거래하지 않지만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드드드드드드 들어간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 비켜줘야지. 그때부터 상수익하지 마라. 언제까지냐?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내거되니까 환지처분이거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목동 아파트 7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조건부로 통과 이런 말 나오거든. 안전진단 조건부로 통과라는 뉴스 나오니까 인근 부동산 업자들이 현수막 붙이고 난리가 났어. 자, 그게 언제냐 볼까요? 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하면 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라고 됐단 말이야. 그리고 입안권자가 이제 9층에 사는데 자, 안전진단 통과했어? 그러면 그때 겨우 정비계획 짜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 찾아가서 구역지정을 신청해서 9층에서는 그때 구역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것도 한참 걸리겠지. 안전진단 통과하면 금방 철거하는 줄 알아요. 택도 없어. 여윳돈 없이 막 홀라당 꼬득해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니까. 구역 지정했지. 자, 조합 만들어야 되잖아. 추진위원회 만들어야지. 한참 걸리겠지. 또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조합원들 분쟁 생기고 동의하네 안 하네 난리가 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시공사 선정해야지. 그리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시행 인가 받아야 되지. 또 분양 신청 받아야 되지. 관리처분 인가 받아야 되지. 보통 2, 3년씩 걸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역 지정해서 15년 걸려요. 목동 7단지 바바바바 빨리 하는 거 그래 신속 절차 안 거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할 수도 있지만 투자도 할 수 있잖아. 부동산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때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 이게.